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범바라 먹독방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방향성, 상당히 애매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마치 기준금리가 이번 긴축 사이클의 고점 부근에 도달해서 이젠 하산할 시기만 조율하면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실제로 금리 인하라는 정확한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게 양날의 칼이죠. 한쪽으로는 금리 인상분에 대한 부담이 커서 이젠 그렇게 올라갔던 동아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끊어버리자니 한번 놓쳐버린 동아줄 다시 잡아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시장에 혼란이 가중이 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니 그냥 애매하게 걸쳐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례적으로 높아진 불확실성과 연관이 되면서 향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당연히 추가 금리 인상 쪽으로 다시 키를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쩌자는 거지? 상당 부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는 건 여전히 2024년은 긴축 기조가 꽈배기를 풀기에는 너무 꼬여 있어서 잘못 풀다가는 더욱 꼬일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부동산 매도세가 오매불망 목을 메고 기다리고 있는 금리의 봄은 쉽게 찾아오질 않을 가능성 높다. 심지어 그렇게 미국 기준금리가 본격적인 완화 단계로 접어든다 해도 지금 매물적 차량이 한 번에 해소될 만한 부동산 퇴로는 동서남북 죄다 막혀 있기 때문에 매물 감소세라는 획기적인 전환점은 찾아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말 외환 보유액 기준 4,200억 달러 수준, 전월 말 대비 30억 달러가 늘어난 추세고요. 세계 9위 수준의 보유액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2023년 전체 기간 중에는 30억 달러가 오히려 감소됐다는 사실도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3분기 외환 거래액에서도 매도, 그러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판 금액이 35억 달러나 됐습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후달리니까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팔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환율이 1350원 가까이 올랐었던 적이 있었죠. 이게 지금 그냥 그렇게 막이 내린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2%나 벌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5.5%, 한국은 3.5%로 여전히 금리 갭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미국 기준금리가 본격적인 하향 조정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환율은 계속해서 비상 깜빡이를 켤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차피 원화 가치가 지금 경제 지표 전망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에 급물살 타듯이 제대로 방어될 수 있는 여지가 갈수록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외환 보유액을 결코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 방향성과 많이 맞물려 있는 거고요. 이렇게 환율도 올 한 해 장담할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쳐 있는 거고, 가장 복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미국 국채금리. 얘가 거의 스나이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금리를 저격할 만한 충분한 원샷, 투샷에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미 국채금리 어제부터 본격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월가 나스닥 그리고 한국 코스피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 미국 국채 10년물이 우리나라 은행채를 직격하는 스나이퍼이기 때문에 얘가 향후 5%대까지 오른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결코 킹달러가 무너지는 것을 관망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통합 패권 싸움에서 미국은 다시 작년의 스탠스로 돌아가 여전히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파워를 여실히 드러내게 될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그냥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등기에 감춘 미국 국채 인상분에 대한 섬뜩한 비수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리 만만하게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로망을 꽃피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부동산 하락장은 유사 이래로 가장 긴 사이클을 가지게 될 것 같고, 동시에 가장 큰 낙폭으로 전체 집값을 하향화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서울 분양시장은 물레방아 인생입니다. 그냥 돌고 도는 줍줍.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크게
얻어 걸릴 것 같은 분위기로 이제 뭐 무주택자들이 완전히 빠져버린 연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1차 분양에서 고분양가로 외면을 받으면 바로 다주택자들이 채가기 위해서 그렇게 숨기고 있었던 발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문 아이파크자이 어제 뭐 122세대 두 번째로 나온 무순위 경쟁률이 뭐 그닥 서울 매머드급 단지치고는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한 자릿수 경쟁률이 눈에 들어오죠. 그만큼 무주택자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뛰어든 UFC 링인데, 과연 이들의 기대만큼 얼마나 선전을 해줄 수 있을지, 서울 신축을 뭐 그렇게 복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있다 해서 지금의 집값 하향세가 쉽게 꺾이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반등 속에서 최소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을지, 아마 지금 돌아가는 부동산 상황, 단기적인 임팩트로 하향적인 추세, 마침표 찍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리스크는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공공분양 서울 무순위 아파트 아르테폴에, 여기도 공공분양이지만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고 공공인데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다주택자들이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여기는 이문 아이파크자이보다 진입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두 자릿수 경쟁률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답심리 쪽 집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동대문 쪽 하향 추세를 전면에서 리딩하고 있는 곳이죠. 레미안 위브, 답심리 미드카운티, 답심리 파크자이 등등등 대체로 3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포인트는 20%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1차 하락장 때 동대문 하락세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은 거의 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집값 정상화로 가는 시장의 자체적인 움직임이 거의 뭐 대세처럼 굳어져 가고 있어서 웬만해선 이번 하락세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세 차익 예상하고 쳐들어간다 해도 그리 큰 실익이 없을,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서울 신축은 고분양가로 인해서 거의 만신창이가 다 됐습니다. 그 옛날 분양가 상한제가 만들어내는 매직이 다 떨어져 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 이렇게 서울에서도 무순위 줍줍이 정말 흔하디 흔한 일이 될 정도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건 결국 분양 사업의 악화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정말 최악의 경우의 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분양 자체가 완전 개미지옥이 될 만큼 무더기로 부실에 빠지게 되면 건설사로서는 뭐 갑작스러운 자금 동원력에 나사가 빠지면서 그냥 톱니바퀴 자체가 마모가 되기 시작하죠. 궤도 이탈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건설사가 신세계건설, 주력으로 투입된 곳이 바로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렸던 대구였죠. 대구는 기본 산업 자체가 워낙 기반이 약한 곳이고, 부동산으로, 다시 말해 아파트 분양으로 지역 경제가 굳어져가는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엄청난 물량 공세를 했던 곳이죠. 이게 그냥 분양 물량 폭탄으로 이어지면서 집값 시세가 급락을 해버린 건데, 이번 하락장에서도 단연 부산과 함께 엄청난 낙폭의 조짐을 보이면서 하락 궤적을 긁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신세계건설이 깔아놓은 아파트들, 특히 빌리브 브랜드로 진입을 했는데 미수금이라는 결손이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빌리브 스카이 270억대, 빌리브 루센트 114억대, 빌리브 라디체는 467억 정도. 지금 미분양이 급증하는 대구 부동산 상황을 감안하자면 자금적으로 상당히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주된 사업 자체도 20% 이상 감소하는 경향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 미분양의 문제는 단순히 악성 미분양으로 결론 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건설사 자체의 엄청난 수익 면에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그대로 금융권으로 이어지는 충격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부동산 PF라는 키워드가 1월에 가장 불안한 단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구 아파트 시세 떨어지는 추세 한번 보세요. 낙폭이 뭐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거의 4억에서 5억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성구에 몰려있는 신축들 대체로 40% 이상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 분양 실정이나 이를 둘러싼 매매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뭐 서울 한복판에서도 고분양가에 씨름하던 무주택자들이 그냥 계약서 찍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무순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상황에서 채권단의 결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법정 관리로 들어가는 부도 사태가 터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전체 건설사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롯데건설 하면 뭐 자금력으로 똘똘 뭉친 거의 뭐 재계에서 아주 단단한 대형 건설사인데 여기도 뭐 도급 PF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 그리고 1년 내로 돌아오는 PF가 현금 보유액보다 크다는 점이죠. 롯데건설 미착공 PF 규모는 3조 2천억 수준. 그러나 건설사가 보유한 현금 규모는 2조 3천억 수준이 됩니다. 상당 부분 자금적인 부분에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수익률 악화, 이건 뭐 원가 상승분이 대폭 건설 현장에 적용이 되면서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분양 성적도 그리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는 미분양 사태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건데 이게 그냥 PF가 만기 연장 수순에서 끝나지 않을 건 본 PF로 들어가지 않는 한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금 1월이 되면서 PF 문제는 대형 건설사는 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라도 하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은 그냥 그대로 직격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매매 시장 분위기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점점 희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목요일 오늘 날짜로 올라온 서울 집값의 풍향계 헬리오시티 49평에서 아주 기록적인 낙폭을 찍었습니다. 무려 6억 이상이 폭락을 했어요. 고점 34억 8천 대비 28억 6천에 거래가 됐는데요. 그래도 비싸다. 층수도 저층이 아니라는 점. 이게 포인트를 할 수 있죠. 이제 뭐 로열층도 던지듯 저점 거래를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헬리오시티가 한 방에 6억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뭐 여기 17억까지 날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하락장에서 본격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을 한 거고 아마 최저점 17억 선상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여지도 열어둘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송파구 집값 추이가 상당 부분 뭐 엄청난 변동성 안에 있다는 건데요. 송파구는 헬리오시티가 다시 하락세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고 19평 소형 평수에서도 헬리오시티는 1억 8천 하락 11억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올림픽 패밀리, 잠실 리센츠도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서울 매매 시장은 아주 급변하는 모습을 1월에 유사 이래의 확실한 분기점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계속해서 유도하는 희망회로 현실적으로 확장되기가 어려울 만큼 지금 미국 연준은 상당 부분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불안한 미국과의 금리 격차, 앞으로 외환시장은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게다가 국내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어느 선까지 번질 것인지 이런 불안함은 바로 분양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헬리오시티가 6억 이상 하락하면서 소형 평수는 11억까지 내려앉는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1월 한 달 정말 극적인 집값 정상화의 모습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일들이 눈앞에서도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